안전관리의 중요성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황, 위기 극복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최대리, 오늘 스터디할 내용 정리해봤는데 참고해. 역시 한대리야.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철도 안전관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과 지식의 정도를 체크해보세요. 문제를 읽은 후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당황, 당혹을 일으키는 조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볼까? 최대리, 자네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면 왜 당황이나 당혹감이 생기는지 알아?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은 스터디 예습을 꼼꼼하게 해왔지. 먼저 당황이나 당혹감이 생기는 이유는 동기부여, 시간 제약, 예측 불비, 생각 밖의 일, 이렇게 4가지 조건이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클릭을 통해 알아보라고. 와, 이거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걸? 4가지 조건 가운데 동기부여와 시간 제약은 당황이나 당혹의 원인으로서 반드시 존재하고, 예측 불비나 생각 밖의 일은 당황이나 당혹의 강도를 좌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또한 이것들의 조건이 같은 것일지라도 당황이나 당혹의 정도나 대처 방법에는 개인차가 클 것 같아. 나도 질 수야 없지. 최대리, 나는 당황, 당혹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어. 역시 한대리야. 어떤 조건들이 있어? 무엇이 어떻더라도 자기가 한다라는 생각은 버린다. 시간을 두고 마음을 뺏기지 마라. 작은 일에 대한 성취로부터 실마리를 얻는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한다. 이렇게 4가지 조건들이 있지. 이것들을 한마디로 하자면 말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평소에 마음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어. 한대리, 그런데 말이야. 이러한 당황이나 당혹스러운 일들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이변에 대비하여 비슷한 체험을 쌓아두는 것이 좋아. 정말 그렇겠군. 그렇다면 어떤 체험들이 있을까? 그게 다른 사람이 겪은 이상시의 체험을 배운다와 행동 방법을 정해준다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대비는 실제로 이변에 부딪혔을 때 생각을 줄이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정말 그럴 것 같아. 또한 개인적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이러한 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 내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군. 그렇다면 과연 지적, 환호와 같은 구체적인 지령을 하는 행동은 사물 확인이나 기기를 조작할 때 오류를 줄이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만약 도움이 된다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떠한 효과 때문이지? 내가 또 최대리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일본에서 실험한 지적, 환호의 효과에 대해서 준비해왔지. 우와, 정말이야? 정면에 있는 계기판에 나란히 있는 5가지 색깔의 램프가 불규칙적인 순서 1.5초 간격으로 연속해서 점등되고 있네? 수검자는 손 가까이에 있는 5개의 버튼 중 해당되는 버튼을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누름으로써 램프를 소등시키는 것이야. 이와 같은 행동을 충분히 연습시킨 후에 4종류의 동작 방법에 대해 인지시켰지. 10명에 대해 연 200회씩 실시시키고 작업 성적을 버튼 누름의 오류 발생률과 시간 지연의 발생률을 가지고 비교해 본 것인가? 이거 결과가 기대되는걸? 검증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어. 아무런 동작 없이 하는 경우가 오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지적과 환호를 하는 경우는 가장 낫네? 또한 지적과 환호를 동시에 하는 것이 지적이나 환호만 하는 것보다 오류가 적었어. 따라서 지적 환호는 작업 오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렇다면 지적 환호는 어떻게 작업 오류를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지? 지적 환호가 작업 오류를 줄이는 이유는 간단히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 클릭을 통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고. 한편 지적 환호가 가지는 역기능 측면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적 환호를 하기 위해서는 1초에서 1.5초의 시간적 손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야. 장내 신호기의 진행 신호 현시가 갑자기 정지 신호 현시가 될 때에는 지적 환호 후 바로 비상 브레이크를 잡는 기관사는 없기 때문이지. 두 번째는 지적 환호가 승무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것을 들 수 있어. 아, 역기능도 가지고 있었구나. 역시 한들이 꼼꼼한 건 알아줘야 해. 내가 한 꼼꼼하지. 지적 환호 이용법도 클릭을 통해 알아보라고. 이제 워밍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스포츠 선수는 경기에 앞서 여러 가지 간단한 체조나 가벼운 달리기로 몸을 풀지. 육상 경기에서는 보통 30분 정도의 워밍업이 필요하잖아. 워밍업을 끝낸 후 30분간은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조깅을 한다든가 모포로 감싸고 있기도 하고 말이지. 또한 워밍업은 추울 때는 오랫동안 강렬하게 하고 더울 때나 몸이 상태가 나쁠 때에는 가볍게 끝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 프로야구의 경우 투수가 주자로 1루에 나오면 곧바로 바람 잠바를 착용하여 어깨 근육을 따뜻하게 하거나 몸이 식지 않도록 하지. 우와, 최대리 정말 잘하는걸? 최대리 말대로 이와 같은 워밍업의 방법은 경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 인간의 몸은 자동차 엔진처럼 갑자기 전력을 다해 출발할 수는 없고, 인간의 근육은 젤리 같아서 식어지면 딱딱해지거든. 또한 심장도 갑자기 많은 양의 혈액을 내보내는 일은 벅차기 때문에 천천히 몸의 상태를 부추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최대리, 손의 움직임이 둔해진 경험 있어? 기계를 만지거나 주판을 만질 때 일을 시작하고서부터 잠시 동안은 왠지 손놀림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짜잔! 70년대 노동과학자 일본인과 영국 정부의 한 과학자가 함께 스스로가 피험자가 되어 워밍업 효과를 명쾌하게 규명한 바가 있어. 그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종이에 인쇄한 10개의 표적을 연필의 끝에 차례로 연속적으로 겨눠 쏘아 표적 중심에서 빗나감을 에러 점수로 하는 것이야. 그 결과 2개의 사실을 알게 되었지. 클릭을 통해 살펴보자고.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숙련을 요하는 일은 시작 직후에는 흐트러짐이 일어나기 쉬우나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상태에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어. 그렇구나. 자, 빗나간 에러 점수로 본 워밍업 효과도 클릭을 통해 살펴보자고. 따라서 워밍업은 경기 전에 기록을 높이기 위해 준비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일을 하기 전에 직장에서 체조를 하는 것도 워밍업 효과 중 하나인 것 같아. 그런데 휴일 다음 날에는 유난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맞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월요일을 블루 먼데이라고 부르고 있어. 일요일을 즐겁게 보내고 밤샘이나 음주 등의 영향이 다음 날까지 남아 월요일에는 푸른 얼굴을 하고 직장에 출근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지. 또한 다른 말로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월요일에 사고가 많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군. 오랜 시간 일을 하면 익숙한 일도 잘 되지 않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긴 하지. 이렇게 인간의 신체 움직임도 미묘한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 퇴근길에 한대리가 최대리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려나 봅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한대리, 궁금한 것이 있어.
당황, 당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답을 쉽게 알려주면 재미없지. 간단한 게임을 통해 답을 찾아봐. 철도 기관차의 경우 지적 확인을 잘 이행하는 것이 안전운전에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오늘 스터디 모임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 그럼 슬슬 정리해볼까? 최관리 씨가 무슨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클릭해 보세요.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피로와 단조로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